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과 담당하고 있고요. 조희석입니다. 광문고 지금 고3 수업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광문고등학교 영어는 유명합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강동구 전체에서 광문고의 범위를 따라오는 학교는 없어요. 가장 많아요. 중학교 때 보통 한 1, 2, 3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그죠? 그거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5배 정도 돼요. 왜냐면 광문고만큼 시험 범위를 넓게 주는 학교는 여기 없어요. 가장 넓습니다. 시험 범위가. 그래서 교과서 3과 들어가고요. 보통 3개가 정도 들어가요. 보통 교과서 3개 가면 중등으로 따지면 한 5개, 6개 갑니다. 길어지니까. 고등부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한 교과서 3개가 그리고 모의고사 학교 정해줘요. 근데 한 해분이 다 들어가요. 보통 학교는 뭐 몇 번은 들어가, 뭐 몇 번은 안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광문고는 다 넣어요. 장문도까지 싹 다 넣고.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는 EBS 교재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부교재예요. 부교재. 부교재가 EBS 교재는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EBS 교재는 어렵습니다. EBS에서 나오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EBS 교재 어려운 교재예요. 되게 어려운 교재예요. 아이들이 풀기에. 근데 그 교재가 분량이 많아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분량이 일단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평소 때 생각할 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넓어. 그럼 어머님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뭐라고? 야, 큼직큼직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 범위가 넓잖아. 아니요. 강문고는 큼직큼직하게 문제를 안 내는 게 문제예요. 자잘하게 돼요. 여학생들 중에서 독한 애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여자애들 중에 독한 애들. 그러면 반대로 남자애들은요. 다 털립니다. 서술형 잘 보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남학생들 중에서. 왜 안 외워요? 외우라고 막 해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막 외워 해도 잘 안 외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한테 잡히면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외우더라고요. 근데 모든 지문을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를 준비할 때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 선생님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나와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가 나와줘요. 근데 이제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걸 귀찮아한다.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죠. 전체 지문도 아니고 그 몇 문장 외우는 것도 버거워하면 그거 혼나야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만 조금 애들이 따라와 주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가 일단 넓기 때문에 서술형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요. 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뭐 광문고 서술형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광문고들을 고등학교를 강동구로 넘어와서 10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한 7년까지는 쉬웠어요. 근데 광문고 들어가면서 교장 선생님이 한 3년 전에 바뀌셨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난이도가 헬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고 나서 졸업생이죠, 현재 졸업생인 친구가 고1 때부터 이렇게 쭉 저한테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전교 1등 찍고 다른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우리가 학교들 보면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대 빼고 서울대학교는 면접에서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면접 끝나고 바로 전화 가서 막 울더라고요. 몇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첫 면접에 너무 쫄아서 내가 대답을 못했다고. 근데 그 이후에 서연고, 서울 다 붙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대냐 고대냐. 작년 그 친구들 기준으로는 전교 1등이 결국엔 연대를 간 거고요. 전교 2등 친구 고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 학원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고 라이벌이었고 둘 다 여학생입니다. 정말 미친 라이벌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겉으로는 웃는데 제일 무서운 건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서 막 다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하나같이 다. 근데 어쨌든 광문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큰 애일 경우에 큰 애다. 그럼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져요. 중학교 때 그동안 90점대 나오고 막 100점 이렇게 찍고 이러면 고등학교 때 가서도 못 나와도 90점대가 나오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큰 애가 다른 친구가 있었으면 어머님들이 막 큰 기대치를 보이진 않습니다. 당해보셨거든요. 보통. 근데 남학생들이 내신 따기가 가면 갈수록 쉽지 않고요. 여학생들끼리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광문고등학교가 입시 성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저되는 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고 시험 난이도도 그다지 쉽지 않아요. 이 근처에서 시험 문제도 짜잘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필요해요. 그건 뭐 광문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 근처 모든 학교가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광문이 독특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원래 배제고만 냈던 문제가 있거든요. 전 지문에 밑줄이 닫혀 있고 틀린 것을 찾아 고르시오가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을 찾아 골라서 고치시오까지 나와요. 이건 철저하게 1등을 가려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배점이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 그리고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고 부교재만 모의고사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휘를 바꿔요. 선생님들이 어휘를 막 바꾸세요. 그럼 단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문고에 단어책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 단어가 이렇게도 변형돼. 근데 그 문제를 내느냐? 아니, 그건 아니. 안 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 하는 게 뭐 영어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단어는 필요하니까. 근데 단어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딱 이 시기였어요. 코로나 이 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느슨해져 있었지만 지금 광문 고1, 고2, 고3 이 친구들 지금 단어량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클리닉 선생님들까지 다 투입돼갖고 애들을 들들 볶다시피 하는데 다행인 건 이제 좀 반응이 와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애들한테 반응이 오는 게 선생님 그래도 외우는 게 힘들었는데 외우니까 이제 나와요. 그 단어가 이제 나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수학처럼 방정식 배웠으니까 문제 짜르르 풀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가 오늘 나오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두 달후쯤 되니까 이제 애들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신 준비는 광문고는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범위가 넓어서요. 일단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겠고,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도 비슷해요. 모의고사에서 듣기까지 돼요. 그래서 정말 한 해를 통째로 내는 유일한 학교예요.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애가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 풀었는데 뭐 90, 뭐 1등급 나왔어요. 2학년 거 풀었는데 1등급 나왔어요. 우리 애 영어 좀 해요. 나중에 내신 때 보면 다 털려요. 그 이유는 하나. 애들이 문제 푸는 스킬은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푸는 스킬에 가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정답은 다 맞췄어요. 그럼 물어봐요. 이거 왜 맞췄어? 이거 왜 이게 정답이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아니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닐까? 그건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푸는 요령만 배워왔으니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은 정확하죠. 근데 내신은요.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문제가 다 바뀌니까. 다 바뀌니까. 근데 그 공부를 단순하게 모의고사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판단하기 좀 이르고요. 내신은 내신대로 따로 준비해야 돼요. 고등부 내신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큰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맥락 속에 있는 수많은 지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막 세부적으로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광문고에 가는 친구들 보면 한편으로는 광문고 됐어요?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는데 아유 고생길이 열렸는데 저거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생길이 진짜 열리는 경우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과정을 3년 정도 겪고 나니까요 입시율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좀 어려워요. 광문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영어랑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그 내신이요. 네. 그 스타일이 네. 수능 스타일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나오는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철저하게 내신형 문제도 있고요. 골고루. 네. 우리가 봤을 땐 골고루 주면 그게 애들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도 공부해야 되고 세세하게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정시를 가더라도 내신 성적까지 다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아이들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 애들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행평가는
그때 내는 편이에요. 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내지는 않고요. 수행 평가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면 아이들이 성의만 보여주면 과제 수행도만 어느 정도 되면 수행 점수를 가지고 막 깎아나가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게 좀 센 학교들이 그 여학교들이 좀 세고요. 광문고는 남녀공학 주로 이 근처에 남녀공학 학교들은요 남자반 여자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행률을 보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냥 점수는 크게 큰 차이 없이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으로 내 수행평가를 하진 않아요? 모의고사 뭐 이런 거는 대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행 평가를 그러니까 내신 범위에 있는 걸 가지고 수행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도 애들한테 부담이죠. 내신은 내신대로 따로 준비했는데 수행은 수행대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학교 이번에 시험법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된 뭔가를 수행 평가로 내면 애들이 공부도 하면서 수행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는 내시지 않으시니까 막 수행은 그냥 참여해갖고 정말 그 하는 가닥만 보여주면 대부분 점수는 많이 깎거나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애들이 기본적으로 수행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가면 챙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 중에서 만약에 영장문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애들이 선생님 저희 영장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좀 도와주면 도와줘 써줘 나 써주는 건 안 해. 근데 애들은 정말 그냥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써달라는 식으로 낼 때가 있는데 저 그건 안 써줍니다. 기본적으로 성의는 보여야죠. 제 과제인가요? 이 과제죠. 그러니까 한글로라도 써오라고요. 그리고 네가 가능하면 영어로도 몇 글자라도 그냥 단어 몇 글자라도 써오라고. 그리고 나서 네 의도가 파악이 되면 내가 이 말을 쓰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써서 한번 봐주겠다 정도까지요. 근데 수행을 제가 직접 다 해주진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공부했거든요.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되게 확실해요. 저는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고요. 되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없어요. 또 궁금하신가요? 조의고사는 뭐죠? 조의석이 낸 모의고사를 조의고사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붙여줬습니다. 조의석이 낸 모의고사, 그래서 조의고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언제 보냐면요. 내신 준비를 충실히 한 다음에 직전 코칭이라는 말 아시죠? 직보라고 하는 거. 그날 풀어요. 그날 풀어서 다음날 학교 가서 이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제가 막 뭐 짜집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학교 기출문제 유형만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문제를 직접 다 만들어요. 문제 개수가 200문항이 될 때도 있고요. 문제 개수가 100문항 정도로 끝날 때도 있고요. 문제 개수가 60문항에서 끝날 때도 있어요. 그건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광문고는 많겠죠? 광문고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해서 주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서술형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서술형 선생님 찍어준 거에서 다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왜 시험 끝나고 나 항상 뭐 카톡에다 문자가 오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조의고사는 제가 낸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의고사라고 얘기하고요. 때로는 그 시험 보고 나서 못 보면 저한테 이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조의를 표한다고 해서 조의고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거나 긴장감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배제고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을 하지만 나눠드렸었어요. 우리 학원생이 아니어도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직전에는 풀어봐라 했었는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적중이 되는데 애들은 우리 학원 수업도 안 듣는데 그것만 갖고 가서 그 문제를 다 풀어 제끼고 오히려 지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싫다라고 해서 제가 내는 조의고사는 철저하게 우리 학원에 있는 수강생들만 수학은 다니는데 영어 안 듣는 저는 안 줍니다. 그러기로 했어요. 예전엔 그냥 나눠줬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강생들만 시험 보기 한 2주 전쯤부터 만들어서 급하게 확 배포를 해줍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부교재를 어떤 거 쓰는지 부교재는 거기 넘겨보시면 제가 사진으로 넣어드렸는데 EBS 리딩 파워라는 교재가 있어요. 한 장 더 넘기시면 맨 위에 보시면 리딩 파워 교재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아마 한 3번째 장 정도 올라가시면 내신 대비 커리큘럼 해갖고 나올 거예요. 주황색에 까만 책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머님도 아셔야 되는 게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작년도 이거 책이요. 커리큘럼 정해지고 나서 학교 수업 원래 뭐 아시죠? 다 원래 잘 안 된 거.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EBS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올려줘요. 이거 들어요. 선생님 수업 안 하셨어요. 근데 EBS 수업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일방적으로 떠들잖아요. 애들이 보겠어요? 안 보죠. 그러니까 학원 수업에 목을 더 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럼 힘들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고 오면 제가 설명했을 때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완전히 학교 수업 뭐 그 방송 강의 수업 온라인 클래스 안 듣고 그냥 켜놓고 자고 켜놓고 뭐 딴 거 하다가 이러고 오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번 학기 때만큼은 학교 선생님이 잘 하시든 못 하시든지 간에 수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하면 또 들을 테니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이러지 않는데 분량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고요. 일반적인 기본 교재를 쓰지만 중상 이권 애들이라면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중하 이권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교재예요. 그 단원에 따라서요. 뭐 아시겠지만 빈칸 단원 나오면 당연히 어렵겠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죠? 근데 앞에 뭐 글의 목적이나 이런 건 조금 쉽게 풀겠죠? 단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 내용. 또 내신 교재는 뭐예요? 내신 교재요? 네, 선생님 수업하시는 저는 제가 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쪽이에요. 교재비 뭐 이런 거 저는 그거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학원비 내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야. 저는 그래요. 성격이 좀 제 것과 제 것 아닌 게 되게 분명해서 제가 챙겨야 될 애들은 목숨 걸고 챙기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면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 등록해서 들어오면 아이가 선생님하고 맞고 안 맞고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어머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건 아이니까요. 아이가 판단이 돼야 되겠죠. 물론 아이가 판단할 때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이 없거나 아니면 좀 내성적이라든가 좀 어려우면 그때는 어머님한테 헬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 어떤 친구예요? 성격이 어떤가요? 제가 수업해보니까 이런데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이런 것 정도는 처음에 여쭤볼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쨌거나 다독여서 어떻게 으르고 뭐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애들 파악만 하고 나면 보통 제 생각에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들었다 2주 안에 결판 나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맞고 안 맞고는 2번, 3번, 4번 들으면 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애 결점이 맞아요. 저랑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안 맞는 친구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맞고 안 맞고가 고등학교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광문고가 어쨌거나 시험 범위가 넓고 뭐 겁들이는 게 아닙니다. 겁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동구에서는 최고 범위예요.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를 해보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학교를 이제 추격해갖고 광문고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아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랑 뭐 교과서 부분은 저한테 그냥 맡겨주시면 되겠고 듣기 부분도 듣기 문제 우리 애가 보통 안 틀려야 하지만 내신형으로 변형이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신형으로 변형이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안 듣고도 풀게끔 만드는 거예요. 1, 2, 3, 4, 5번의 선택지만 봐도 이게 어떤 지문이었던 거를 기억할 수만 있으면 이 내용이었어. 여기 가서 한 얘기였어. 이때 뭐 사고 뭐는 안 샀었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이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범위가 정해진 시험은 딱 그 부분만 어떻게 많든 적든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될 것 같고 수능 수업과 관련돼서는 내신이 끝나면 바로 수능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철저히 수능 준비만 시켰어요. 지금은 애들 교과서 뭐 이런 거 다 집어쳤고요. 그냥 모의고사랑 독해랑 문법이랑 듣기랑 뭐 이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다행인 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대로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추운데 오셔갖고 저도 이제 또 수업을 하러 또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부원장님 오시면 부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따로 연락을 드리든 아니면 끝나고라도 잠깐 얼굴 뵙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학 담당하고 계시는 장수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죄송하게도 제가 뭐 나눠드린 걸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너무 늦게 들었어요 이거를. 지금 급하게 어머님들이 뭘 아시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방문고 이제 수학 시험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수학,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관문고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매우 높지 않아요. 난이도가 이제 중상 정도 돼요. 중상 정도 되는데 뭐가 애들이 힘들어하냐면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부교재는 이제 학교 프린트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출제 비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이 부교재 프린트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 4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점이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그냥 넣어버려요. 시험 문제. 그러면 이제 보통 수능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데 이제 이 문제를 50분 동안 20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엄청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교재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